4장 볼까요? 정념이 진짜 대상을 놓쳤을 때 영혼은 어떻게 그 정념을 엉뚱한 것에 풀어놓는가. 이 정념이라 하면 그 영혼의 감각적 욕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슬퍼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념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한 7번째 줄, 6번째 줄에 후려치고 들어올린 팔이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고 바람만 날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전망이 근사해 보이려면 시선이 어정쩡한 허방에서 길을 잃고 흩어져서는 안 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칼을 뺐으면 뭔가 휘둘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다음 65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우리는 격정에 빠진 영혼이 무엇에 대해 행동하지 않기보다는 차라리 때로는 자기 자신을 씻는 듯 거슬러가며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저 자신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된다.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짐승이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루카누스가 한 말 중에 곰은 자기 상처를 문대며 뒹굴더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고통에 복수하려고 자기 몸을 더 물어 분풀이 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심리인 것 같아요. 우리 이게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65쪽의 시 마지막 줄에 리비우스는 스페인의 로마 군단이 명장 형제를 읽고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를 때렸다. 이런 건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6번째, 7번째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황제, 이제 페르시아 황제가 보스포러스 해를 건너서 이제 오게 되는데, 거기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게 후려치고 사슬을 묶고 5만 가지 욕설을 퍼붓다는 거죠. 그래서 부질없는 짓인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루스도 마찬가지로 긴두스 강에 복수하겠다는 거죠. 여러 날 동안. 그 다음에 이 칼리굴라, 이게 조금 포악한 왕이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 완전 악독하게 군 왕인데, 어머니가 그 집에서 즐거워했다는 이유로 매우 아름다운 집을 허물어 버렸다.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랬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한 왕이서 하나님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자 복수를 맹세하고는 10년 동안 기도하지 말고 그분에 대해 말하지도 말며 그분을 믿지도 말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그리스금보다는 이야기 속의 나라의 타고는 오만이라는 말, 오만 휴브리스라는 말을 우리가 일찍 했었죠. 하마라티아는 원초적인 죄, 뭔가 잘못된 관역을 빗나간 죄라고 그랬는데, 오만의 죄는 용서하기 좀 힘들죠. 우리 연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이 행동이죠. 아까 이왕이 그랬던 행동은 어리석음보다는 불경 쪽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죠. 카이사르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니까 나중에 행사 때 넵투누스, 그러니까 포세이돈의 초상을 치우겠다는 거고, 게르마니아에서는 성병의 머리를 박았다는 그런 얘기. 이 정념에 사로잡혀서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67쪽에 돌아가는 일들에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되느니 그것들은 우리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나 마지막 줄은 있습니다. 정신의 무질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을 퍼부어도 충분치 않느냐. 요거는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지만, 그런 앞에서 나왔던 그런 이유로 정념에 휘둘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포위된 곳의 유두무리가 협상을 위해 성 밖으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아주 사소한 제목을 달아나가지고 이 몽테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줄에 보면은 그 로마인들의 총독 루시아스 마르시우스 마케도니아 왕 페르세우스와의 전쟁에서 자기 군사 정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타입책을 많은 제안을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적에게 이 로마인들에게 단단히 무장을 기회와 여유를 준 셈인데 왕은 이 때문에 결정적인 몰락을 자초하게 됐는데 로마의 그 선조들의 간섭은 로마 언론 노인들은 마르시우스의 출신이 전통적인 자기네 전투 방식에 정면 위배됐다는 거죠. 술책이나 기습, 야간 전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호메로스에서도 보면은 일리아스에서 야간 전투 안 했습니다. 그때 뭐 야습한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야간 되면 전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척하거나 뜻밖의 역습은 금물이라는 거죠.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피루스가 이게 어디쯤 로마의 동쪽이 안에 있을 나라일 겁니다. 그리스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하게 됐는데 피루스 왕을 배반하고 넘어온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이제 독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로마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팔리스키 귀족도 못된 교사가 애들 데리고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조금 이런 식으로 그 전통적인 그 용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간 승리를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69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인가요?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군 대 군인으로 맞서 싸우다 용기가 부족해서 졌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위에가 이 기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를 생각납니까? 제갈공명이죠. 남만을 정복했을 때 남만왕 맹획을 사로잡아서 7번 풀어줬죠. 맹획이가 자기가 자신의 용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졌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꽤 속아서 졌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스스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제갈공명이 7번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정당당한 승부만 뭐 인정했다는 게 이제 로마 쪽에서는 그 고대 로마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딱 있습니다. 베르길루스 한 말 있습니다. 야, 이분은 항상 잘 나타나죠. 중간에 용기이건 계략이건 싸우는 사이에 아무렴은 어떤가. 어쨌든 싸우는데 뭐 술을 쓰든 기만을 하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카이아인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카이아인들은 속임수를 해모하고 적의 사기가 꺾인 경우 말고는 승리로 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다음 페이지 70쪽에 한 중간점 보면은 A라고 되어 있죠. 그들보다 덜 양심적인 우리는 아카이아보다 덜 양심적인 우리는 사자 가죽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사자 용맹만 가지고 안 될 때는 여우의 그 가죽을 조금 좀 덧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강계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앞에 뭐 제목에 보면 나왔듯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포위된 곳의 지도자가 협상을 위해 몸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협상할 때가 위험하다. 6장 하기 전에 한번 몽테뉴가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72쪽. 나는 다른 사람의 약속을 쉽게 믿는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진실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 용기가 없어서였다고 혹 남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을 때는 마음이 쉬 내키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할 그런 상황 같으면은
용기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경우에는 쉽게 남을 잘 안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협상할 때가 위험하다. 협상할 때도 참 굉장히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도 보면은 실행각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서로에게 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협상한다고 해서 이제 협상한다고 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중간에 보면 C라고 되어 있는데, 승리로 방대해진 군대가 항복한 도시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방금 한 약속을 지킬 거라 믿고 병사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예가 나오죠. 그 뭐 내가 항복하면은 내가 뭐 병사들한테 잘 대해줄 거라고 하지만, 이 병사들은 또 그게 아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74쪽 첫 줄에 보면 탐욕과, 병사들은 탐욕이 있고 복수의 권리, 이제 자기가 힘들게 싸워왔다는 거죠. 권리가 거의 군이나 지휘관의 군이나 군대의 규율을 받아 우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런 약속을 했지만 성에 들어가서는 마음대로 병사들이 학살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약탈과 학살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죠.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데스는 전쟁 중에는 적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딱 중간쯤에 있나요? 또 분명 전쟁에는 이성 자체를 훼손하는 합리적인 특권이 당연히 많다. 그래서 누구도 타인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범은 전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키케로가 한 말이지만 이거는 전시에는 통하지 않는다. 전쟁에는 적당하게 근무술수가 있을 수 있고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크세노포는 키루스 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썼던 사람인데, 그 보면은 전쟁의 특권에 부여한 범위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전쟁인 경우는 많은 특권을 부여해줬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75쪽에 보면은요, 아리오스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행운으로 얻었건 꾀로 얻었건 승리란 언제나 가상한 것. 뭐 전쟁이나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탐탁지 않다라고 이제 몽테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너무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정정당당한 방법만 찾았던 사람. 네 번째 줄에 76쪽에 알렉산드로스죠. 야음을 틈타 다레우스를 공격하라고 설득하는 부하에게 승리를 훔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 승리를 수치스러워하는 차라리 운명을 한탄하는 것이 낫다. 운명을 한탄하는 경우는 승리하지 못하고 지거나 승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볼까요? 우리의 행동은 의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실 죽음은 우리가 지닌 모든 의무를 모두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국왕 헨리 7세는 막시밀리안 황제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카를 5세의 아버지인 돈 필리페와 해방을 맺었다는 거죠. 백장미파의 스포크 공장을,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피신해 있는 자신의 적이죠. 이 공장을 돈 필리페가 자기에게 넘겨주면
공작의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음을 앞둔 헨리 7세는 아들에게 유언을 통해 자기가 죽는 대로 자기 약속을 깰 수 있다는,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깨도 된다는 말이죠. 스포크 공작을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건 너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테뉴는. 그 다음 알바 공작이 혼 백작과 에그먼트 백작을 상대로 적은 브리셀에서 일으킨 비극. 에그먼트 공작이 자신의 맹세와 학언을 믿고 알바 공작에게 항복하러 온 혼 백작이 마음에 걸려 자기 먼저 처단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 그렇다. 죽음으로써 혼 백작에 대한 짐을 묻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그 두 가지 예를 보면 헨리 7세는 죽음을 통해서 자기 한 약속의 부담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는 반면 이 사람 아들한테 자기가 죽으면 바로 자기 약속을 깨라고 그랬고, 에그먼트 백작은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 빚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힘과 수단을 넘어서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헨리 7세는 이 자기가 지키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정녕 우리의 여직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그먼트 공작은 업무를 이행한 셈이고 영국 왕은 고의로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의 배신은 용서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한 10번째 줄인가요? 헤로도토스 역사에서 나오는, 이거 어디서 본 거 기억이 나요. 석공이 있었는데 이집트 왕의 보물에 대해서 평생 충직하게 비밀을 지키다가 임종 때 자식들한테 그 이치를 알려줬다는 거죠. 이것도 용서받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게 C라고 적히 중간에 보면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사실에 가책을 느낀 나머지 자기가 죽고 난 뒤 유언을 통해 보상해 주겠다고 결심하는 걸 보았다. 이것도 그토록 다급한 일을 두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늑장을 피운 것이죠. 죽은 뒤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 또 별다른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 스스로를 그리 손해보는 일도 없이 잘못을 대강 불충하려 드는 것은 값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평생 숨기고 있다가 유언을 통해 측근에 대한 정의를 드러내는 것은 더 못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모욕당한 사람이 기억할 때마다 분노하게 해서 자신의 사후의 명예를 배려하지 않는 셈이고, 그 다음 둘째는 죽음에 대한 경외심에서라도 자신의 적개심을 죽여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들 삶 너머까지 계속 살아있게 함으로써 자기 양심에 대해서 더 배려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 사람은 이제 몽테뉴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먼저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내 죽음이 말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